더블로 6편 사막을 벗어나 늪지대로 가다. 아침에 이제 또다시 북쪽을 향해 걷기 시작했다. 아침 첫 햇살이 밝아옴과 동시에 파리떼가 나타났다. 수백만 마리가 넘는 파리떼들이 떼지어 이동하면서 먹구름처럼 하늘을 뒤덮어 거대한 회오리 바람이 부는 것 같았으며 소리도 요란했다. 모두들의 몸에 파리가 달라붙어 있기 때문에 마치 움직이는 검정 갑옷을 입고 있는 것 같았다. 샌디가 외쳤다. 움직이지 말고 눈을 감고 그 자리에 서 있어. 모두들 우뚝 선 채 벌벌 떨었다. 모두들 파리를 입으로 먹고 코로 들여 마셨으며 귓속까지 기어들어가고 눈을 핥히고 심지어는 아랫니 윗니 사이를 지나 목구멍 속으로 들어가기까지 했다. 사례가 들려 캑캑거리면 목구멍 속에 들어간 파리에서 역겨운 단맛이 났다. 그렇게 얼마나 지나니 파리떼들은 슬그머니 물러나 버렸다. 사막 부족들은 보통으로 여기나 같았으나 가디갈 부족들은 놀라 사색이 되어 있었다. 특히 주술사 비술은 한참 동안 몸을 떨고 있어 샌디가 다가가 안아주었다. 파리들이 우리들의 더러운 오물을 다 빨아먹어 기도 잘 들리고 몸이 가벼워질 겁니다. 정말 파리들이 귓속도 콧속과 입안도 깨끗이 청소를 해주며 마치 목욕을 한 시원함을 느낄 거라는 샌디의 말과 같이 모두들 가벼운 몸을 만끽하며 즐거워했다. 이제 다 왔습니다. 하루 정도 더 가면 늪지대가 나타납니다. 샌디의 말을 듣고 보니 작은 나무들도 보이고 풀들도 드문드문 보이는 사막이 나타나 모두 환호성을 질렀다. 참 기쁨과 평안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디에 가서 무슨 일을 해도 기쁨을 찾기 어렵다. 그러나 참 기쁨과 평안을 아는 사람들은 자신이 처한 상황에 상관없이 즐거움과 평안을 누릴 수 있다. 척박한 사막에서도 참 기쁨과 평안을 얻는 이들은 대주를 구르며 토템 신에게 감사 기도를 드렸다. 북쪽으로도 올라가 보니 콩처럼 생긴 열매를 많이 얻을 수 있어 푸짐한 식사를 했으며 야생차에 넣을 꿀과 과일도 발견해서 포식을 하면서 모두를 즐거워했다. 나무에서 껍질을 벗겨내 그 껍질로 몸을 가리기도 하고 음식을 싸고 질겅질겅 씻기도 했는데 어떤 나무 껍질에는 방향성 물질이 들어있어서 껍질을 씹으면 코감기와 두통과 가래가 깨끗이 사라지는 것도 있었다. 덤불에서 자라는 어떤 키 작은 나무의 잎들은 세균으로 인한 질병에 효과적인 성분을 갖고 있었으며 그것들은 특히 세균과 장염과 기생충 제거에 효과가 컸다는 것을 이들은 알고 있어 수집해서 보관했다. 어떤 몇 가지 식물의 줄기와 특정한 잎에 포함된 라텍스라는 즙은 사마귀와 티는 굳은 살을 제거해 주었는데 이 즙에는 키닌에 같은 중요한 알카로이드 성분까지 들어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방향성 식물은 즙을 내서 물에 섞으면 색깔이 변하는데 그때 그 물로 가슴과 등을 문지르거나 끓여서 증기를 들어 마시면 피가 맑아지고 림프샘이 자극을 받아 면역 기능이 활발해진다는 것을 알고 있어 모래로 더러워진 몸을 깨끗이 씻고 증기를 열심히 마셨다. 더 북쪽으로 가니 숲이 우거지고 각종 식물들이 자라고 있었으며 아스피린 성분을 많이 포함한 버드나무처럼 생긴 작은 나무도 있었다. 이것은 속이 구급할 때 효과가 있었으며 삐거나 뼈에 금이 갔을 때 또는 사소한 근육통이나 신경통에도 훌륭한 진통제 역할을 하고 피부병에도 효과가 컸다. 그 밖에 설사에 잘 듣는 나무 껍질이 있는가 하면 어떤 나무의 진액은 물에 녹여 기침 약을 만드는데 쓴다는 것을 알고 있는 이들은 자연에서 모든 것을 얻을 수 있어 어디를 가든지 바로 자연에 적응하고 건강한 몸으로 생활할 수 있는 본능적인 지혜가 있었다. 커다란 식물성 균류인 호주산 말부버섯에는 칼바친이라는 항암 물질이 들어있고
어떤 나무 껍질에는 마크로니 신이라는 항암 물질이 들어있다는 것을 알았다고 볼 수 있다. 그들은 꽃잎 가운데 일부가 장티푸스 박테리아에 대한 항체를 갖고 있다는 것과 현대의학에서 백신이 체내에 항체를 만들어 면역성을 강화시켜주듯 이들의 면역체계도 그런 식으로 얻어 병을 이기며 수만 년을 척박한 호주에서 산 것이라고 말하고 싶다. 얼마나 더하니 강이 흐르고 넓은 늪이 보이는 곳이 눈앞에 나타났다. 모두 감탄하며 이곳에 둥지를 트기로 이구동성으로 찬성할 때 주술사 비슬이 두 부족을 모아놓고 그동안 생각했던 앞으로 살아갈 방침을 차근차근 얘기했다. 이제 우리는 어려운 고난을 견디고 마음 놓고 살 수 있는 터전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므로 두 부족이 하나의 부족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어떤 질서를 만들어야 합니다. 첫째, 추장을 선출해서 위계 질서를 잡아야 하며 부족수를 늘리기 위해 짝짓기를 하고 가정을 이루 번창해야 큰 부족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일을 먼저 해결한 후 우리가 살 부락을 만들도록 해야 합니다. 네, 우리들은 주술사 어른의 말을 따르겠습니다. 두 부족들은 원을 그리며 춤을 추기 시작했다. 그리고 추장을 뽑는 의식과 짝짓기를 하는 의식이 시작되었다. 추장 선거는 전 부족이 모여서 한 명에게 남자들은 자기가 가지고 창을, 여자들은 칼을 던지는 방법인데 가디갈 부족은 그랜드 후보로 내세웠고 사막 부족은 샌디를 후보로 내세웠으나 샌디가 후보로 사퇴하여 가디갈 추장의 손자인 그랜을 지지하고 나서서 모두들 주술사 비술의 동정을 살폈다. 비술이 천천히 일어나 샌디 혼자만의 생각인지 그렇지 않으면 사막 부족 전체의 생각인지를 먼저 알아야 하므로 사막 부족들은 자기의 의견을 솔직히 말해야 한다라고 말하자 일제히 우리들도 샌디와 같은 생각입니다고 해 만장일치로 그레인이 연합부족의 주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주술사 비슬이 선포했다. 저는 나이도 어리고 경험도 없지만 주술사 비슬과 샌디와 협조해 부족을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그레인이 상기된 얼굴로 나서서 수락하자 부족들이 땅을 구르며 춤을 추기 시작했다. 그린 추장 만세, 그린 추장 만만세. 주술사 비슬은 추장 손질이 바라던 대로 원만히 이루어지자 짝짓기를 어떤 방법으로 할까 고심했는데 사막을 횡단하면서 젊은이들은 사랑이 싹도 스스로 짝이 되어 있는 것을 보고 오히려 당황하고 말았다. 우리들은 이미 짝을 이루었습니다. 승낙만 해주세요. 토템신에게 결혼 액수를 올리기 전 추장이나 부족, 어른께 먼저 승낙을 받아야 하는데 주술사 비슬이 어떤 방법으로 짝을 맺어줘야 좋을 줄 묻자 나온 의외의 대답을 듣고 놀란 것이다. 그럼 자기 짝을 찾아 손잡고 주장 그레니 게일리의 손을 잡고 맨 앞에 서자 모두들 자기의 짝의 손을 잡고 뒤를 따랐다. 25쌍의 합동 예식이 주술사 비슬의 축복 속에 성대히 보행되었다. 어느 틈에 만들었는지 각종 악기를 저마다 들고 나와 흥겨운 음악 소리로 온통 물들게 하고 벌판을 타고 멀리 퍼져나갔다. 신호는 꿈꿀집이 만들어지지 않은 늪이 보이는 언덕이지만 어느 누구보다도 아름다운 곳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비슬은 이들의 앞날을 위해 간절히 빌었다. 짝을 잃은 이들에게 새 생명을 하루속히 주어 이 부족이 번창하도록 축복 내려주십시오. 이 세상에 태어나는 새로운 생명은 모두 환영받고 사랑받아야 하며 아무런 계획 없이 우연히 생명을 탄생시켜서는 안 되며 새로운 생명을 탄생시키는 일은 시간이 시작된 이래 언제나 의식적인 창조 행위이고 그들에게 아이를 낳는 것은 그들과 동등한 영혼에게 지구상에서 살아갈 육체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어떤 규칙이 필요한 것이다. 사람들이 출산의 결과를 생각하지 않고 마구잡이로 성행을 하는 것은 인간의 진화에서 아마도 가장 퇴보적인 행동일 것이라고 믿고 있으며 태아가 엄마 뱃속에서 움직임을 통해 자신의 존재를 세상에 알릴 때 그때가 바로 태아 속으로 영혼이 들어오는 때라고 그들은 믿고 있어 결혼 예식이야말로 이들에게는 아주 귀중하며 엄숙한 가운데 치러지는 것이다. 다음은 7편 늪지대에 정착하면서 성제를 찾다로 이어지겠습니다.
감사합니다.